자, 이제 향후 진보 진영 대선 지원까지도 바꿀 수 있는 민주당, 조국혁신당 간의 호남 쟁탈전을 중심으로 얘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지금 조국 대표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자, 반갑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하고 5달 전에 이제 민방 특별대담에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제 KBC 이 박영환의 시사 1번지는 처음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상파 라디오 청취자 또 실시간 유튜브 들어오신 분이 14,000명 정도 되거든요. 어휴, 짧게 대단하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사 1번지 애청자 여러분,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처음 출연인데요. 제가 며칠 전에 광주에서 그 행사가 있었는데 네. 이동하는 도중에 그 차를 모시던 분이 이 프로그램 듣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때 뭐 여러 의원님들 네. 나오신 거 들었고, 그래서 제가 기사분에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주로 듣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 저 근데 저는 이제 정치인들 얼굴 표정을 이렇게 잘 살피고 연구를 해요. 아, 그런데 예, 예. 조국 대표님 보시면 제스처도 그렇고 얼굴 표정도 에너지가 좀 뿜뿜하거든요. 이게 정치에 투신한 게 체질에 맞는 것 같습니까? 뭐 체질에 맞기보다도요, 제가 정치에 뛰어들어야겠다 결심을 하고 예. 제가 이제 목표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정치를 해야겠다는 이유, 결심, 결의가 아주 분명하기 때문에 아하. 그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이 한번 던져보겠다, 그런 각오입니다. 예. 이제 국회 비교섭 단체 대표 연설 제가 좀 봤는데 이제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적이 없는데 대통령 행세를 한다, 예,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이 공개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 예. 자살 예방 관련해서 마포대교를 불시에 순찰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 사진을 18장을 공개를 했거든요. 네, 네, 이거 네. 어떻게 보셨어요? 약간 어이가 없더라고요. 음. 원래 김건희 여사가 왜 갑자기 이 시점에 나오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한참 논란이 있을 때 거의 뭐 170일, 80일 두문불출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시점으로 보게 되면 디올백이 딱 면죄부가 그 주어지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수사심의. 그렇죠. 네. 수사심의 먼 처음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했고, 하고, 네. 그에 대해서 문제가 돼서 수사심의위원회 갔는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문제 없다라고 해버린 거죠. 그때 그래서 이제 이제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진솔한 대국민 사과나 이런 게 좀 선결됐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고요. 글쎄 말입니다. 법적으로 저는 뭐 그 무혐의 종결 처분에 동의하지 않은데 법적으로 그 의견이 맞다고 하더라도 네. 아니 대통령 당선자의 부인이 받은 거는 모든 국민이 받지 않습니까? 그럼 사과를 해야 되죠. 역대 영부인 같으면 분명히 사과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았죠. 네. 이분 스타일이 이제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이거 외에도 저는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게 그 수사심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 그 전에도 이제 공개되었던 게 김건희 씨가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건 사실상 공천 개입은 국정농단이거든요. 네. 그럼 자제를 해야 됩니다. 온갖 언론에서 또 야당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공개 행보를 하고 자살 예방 관련해서 시찰을 하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네. 전 김건희 씨는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이 아닙니다. 네. 근데 무슨 권한으로, 무슨 자격으로 그런 행보를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연임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제 얼마 전에 만나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교섭단체 완화 그 얘기를 건네셨을 것 같습니다. 민주진영 전체 대표주자가 되고 정권 교체 가능성을 높이려면 제3의 교섭단체 꼭 필요하다. 근데 제가 그 기사를 통해서 읽어본 거로는 특별하게 이렇게 진전됐다 싶은 내용이 없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뭐 교섭단체가 필요하다. 특히 이제 제3의 교섭단체가 네. 필요하다. 그리고 현행 원내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해야 된다는 얘기는 오랫동안 제기되었던 얘기입니다. 정치개혁의 핵심적 과제죠. 왜냐하면 유신 독재 정권이 들어서기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니까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우원식 의장께서도 필요하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바로는 이재명 대표께서도 원칙론으로는 동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민주당이라는 정당의 이익의 관점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제3의 교섭단체가 되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좀 있겠죠. 그래서 당내에서는
굳이 조국혁신당에게 그런 지위를 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견이 또 강한 것으로 알고 좀 있습니다. 섭섭하지 않으세요? 그 섭섭하다기보다는 민주당의 입장을 이해는 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제가 그 비교섭 단체 연설에서 네. 그 의원님들께 호소를 했습니다. 네. 의원님들 그 초심으로 또 돌아가 주십시오. 국회에 맨 처음에 들어오실 때 정치에 투신하실 때 대부분 정치 개혁하자 그리고 대부분 원내교섭 단체 요건 완화하자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돌아봐 주시면 네. 좋겠다 이런 취지의 부탁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네, 저 영광 곡성 군수 재선거가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여러 차례 이제 현지에 가신 걸 봤습니다. 그런데 현지 신문 기자들의 이제 기사를 좀 보니까 곡성군의 어느 주민이 조국 대표를 자꾸 보니까 진짜 마음이 쪼까. 그러니까 전라도 사투리인데 네. 조금 흔들린다 이렇게 썼던데 이게 맞는 겁니까? 제가 영광곡성 예. 계속 내려가고 있고 집도 구했습니다. 예, 예. 그 또 내일도 이제 모레도 계속 이어져서 예, 나가고 예, 돌 것인데요. 맨 처음에 가고 갔을 때는 반갑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런 네. 반응이 이제 네. 뭐 있는데 그 다음번에 갔을 때는 그 반갑다는 것 외에 추가로 어허, 예. 호남도 좀 바뀌어야 돼. 호남도 경쟁이 필요해. 이런 말씀을 살짝 하십니다. 네. 그냥 카메라가 있으니까 그 앞에서는 하지 않으시고 제가 악수하고 사진 찍고 할 때는 저한테 열심히 해보게 뭐 호남도 경쟁이 필요해 이런 말을 꼭 대부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그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저 그런데 이제 민주당 이제 박지원 의원이 이제 그곳 두 곳 군수선거에 이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일부 언론에 보면 조국이 창이고 이제 방패가 박지원이다. 창과 방패의 싸움이다. 예, 예. 근데 현지에서 조우하신 적은 있습니까? 현지에서는 못 만났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이 창과 방패 싸움에서 방패를 뚫을 자신 있으십니까? 조국신당이 조직력을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민주당이 아마 10분의 1도 안 될 것입니다. 네. 호남 지역에 지역구 국회의원 없죠. 지역위원회도 없습니다. 또 기초위원도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조직력은 거의 0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4월 10일 날 총선 통해서 저희가 원내 3당이 되었는데 저희 당의 목표가 중앙 정치, 여의도 정치를 바꾼다는 것에 네. 그치지 않고 지역 정치도 혁신해야 된다라는 것을 내세워 왔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호남으로 갔습니다. 영광곡성에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네. 그냥 보통의 평범한 시민들이 다 맞는 말이라고 다 하세요. 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조직력은 약하지만 네. 이제 박지원 의원님이 또 얼마나 정치 구단이고 고참이십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이길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박지원 지금 민주당 선대본부장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부터 이제 호남에서 양당이 경쟁을 하면 진보의 분화가 시작될 우려가 깊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진보의 분화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분열이라는 예, 예. 속뜻을 담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왜 네, 동의를 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예. 이제 그 지난번 총선에서 물론 비례의석을 둘러싸고 경쟁을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다른 당이었고 그렇지만 성공을 하고 양쪽 다 이익을 받지 않습니까? 네. 양쪽 다 대승을 한 겁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다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호남에서는 경쟁을 하고 호남 아닌 모든 지역에서 협력한다. 네. 이 점이 분명한 방침이고 지키고 있고 또 박지원 의원께서 대선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조국혁신당이 지방선거 후보를 내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건 틀렸다고 봅니다. 네. 조국혁신당은 그리고 저는 일관되게 대선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하게 협력할 것이고 네. 그래서 정권 교체를 이룰 것이다. 네. 저희가 뭐 무모하게 그 발목 잡는 후보를 내어 가지고 뭐 몇 퍼센트 차이로 정권 교체가 실패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런데 호남에서의 지방 선거 같은 경우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경쟁을 하지만 그걸 통해서 승리한 후보가 윤석열 정부에 도움되는 일을 할 리는 0%입니다. 네. 그렇다면 당연히 경쟁을 하는 것이 맞고 그 경쟁이 호남 유권자에게는 새로운 선택지를 주게 되고 또 지역 정치 발전,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그런 유리한 도움되는 역할만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정도상 조국혁신당 전북 도당위원장
중앙당 교육연수원장으로 이제 최근에 알고 있습니다. 발령을 받으신 분인데 소설가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분이. 예. 근데 민주당은 이제 호남에서 이미 고인물이다. 늙은 도수다. 도민들에게 민주당이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아마 최고위원 후보로 네. 나서셨을 때 그런 발언 하신 네. 것 같은데 전 대표로서 그 발언은 좀 과하다 생각합니다. 아마 소설가시다 보니까 좀 강한 비유를 쓰신 네.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표현은 좀 예의에도 좀 어긋나고 좀 과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취지에 있어서는 네. 이 표현 자체의 과도함을 빼고 취지에 있어서는 호남에서는 경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가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네. 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우려하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일부 이제 댓글을 보면은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신 분들인데 정의당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제 지난 대선 때 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이제 2.37% 득표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0.73% 차로 졌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그래서 이제 자꾸 대선을 떠올리면서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저는 뭐 전혀 그럴 생각이 없고요. 아까 앞선 질문에서 답을 드렸습니다만은 정권 교체를 하고 제4기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뭐 철저하게 이제 단결하고 협력할 것이고 만약에 제가 과거에 심상정 후보였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가 몇 프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저는 그 완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영광, 곡성 이제 두 곳 다 후보가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도 이제 후보가 확정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자,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전 저희 당 혁신당 후보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고 두 가지 점입니다. 능력이나 도덕성 모두에서 조국 혁신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다 우위에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도덕과 능력 모두. 네, 그렇습니다. 그건 유권자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11일 전남대에서 특강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주제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뭐 범생이 조국 공부를 좋아했습니다. 대통령이 계속 박정희였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말씀하시다 마지막 부분에서 함께 판을 바꿔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판을 바꾸자는 게 이 대표님께서 대권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게 아닌가. 뭐 꿈을 꿀 수는 있는 거니까 그렇게 그건 아니고요. 저는 읽었거든요. 예, 제가 창당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초선 국회의원에 불과하고 저희 당도 역사가 1년도 안 됐습니다. 저희가 아직 저희 당도 그렇고 저 개인도 그렇고 아직까지 대선을 운운하기는 너무 미약하다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지금 당면한 과제에 모두 총 집중하는 그런 식으로 당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얘기하시는 건 좀 너무 성급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제 부산 금정구청장 이 선거전도 지금 뜨겁습니다. 사실 이제 조국 혁신당이 제일 먼저 이제 후보를 공천했죠. 유재성 후보를 공천했고 민주당이 이제 김경지 이제 후보를 약간 전략 공천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방문했는데 김경지 후보를 사이에 두고 이제 두 분이 손을 맞잡고 사진을 찍었어요.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시사일번지 프로그램에서 그 사진을 분석을 했었는데 이거는 이재명 대표 민주당에서 기획한 사진이다.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김경지 후보가 민주당의 공식 후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큰 어른이신 문재인 대통령께 소개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그 사진이 공개된 바로 이틀날인가요? 유재성 후보가 자신이 방문해서 찍은 사진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요? 실제 유재성 후보도 이미 방문을 했고 사진도 찍고 덕담도 받았는데 공개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경지 후보가 그 사진을 공개하니까 유재성 후보도 나도 사진 찍었다라고 공개를 해서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경쟁을 하면 되고요. 저는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 금정구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이 지금까지 8번 선거에서 7번이 국민의힘 계열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 보수 성향이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강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저는 부산 금정구 같은 경우 단일화를 하자. 지금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분열하게 되면 또 지게 된다. 네. 딱 한 번 민주당 쪽에 승리한 그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저희 당의 유재성 후보가 그 민주당의 김경지 후보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게 김경지 후보님께 좀 죄송하지만 김경지 후보님은 그 같은 지역구에서 2번 도전을 하셨는데 다 실패를 하셨거든요. 한번 이런 상황에서는 새롭게 한번 바꿔보는 것이 유권자들에게 좀 참신하고 신선한 느낌을 줘서 승률을 높인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일화를 하자, 네. 공개 토론하고 또 합의된 룰에 따라서 단일화해서 승리를 승리를 거두자라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님이 제기하신 방식은 이제 여론조사가 아니고 예, 예. 이제 토론회를 통해서 후보의 능력을 한번 검증해 보자는 예, 거잖아요. 예, 예. 근데 민주당 쪽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이 이 지역 조직도 강하고 네. 또 의석수도 많다 보니까 여론조사를 하면 제가 볼 때도 민주당한테 좀 유리할 것 같은데 예, 예. 그래서 이 그 방식을 제안하신 건가요? 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금정구청장이라는 것은 뭐 대선 총선도 아니고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분이 어떻게 지역을 살릴 것인가 이런 능력을 검증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려면 인지도 유재성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냐 또는 뭐 김경지라는 이름을 알고 있냐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특히 단일화 과정에서 많은 유권자들에게 유튜브든 어떤 언론을 통해서 이 금정구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서 누가 실제 능력을 갖고 있는지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제안한 것입니다. 네. 자, 이제 조국혁신당이 지난 8월 28일 날 검찰개혁 4법을 당론 발의를 했습니다. 예. 내용을 보면 뭐 거의 검찰 해체에 준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 개혁에 동의하시는 이제 국민들도 많지만 예. 일각에서는 이제 검찰 수사권을 너무 이렇게 약하게 만들면 수사 차질로 인한 서민 피해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어요. 이런 어떻게 보세요? 검찰 또는 검찰 측 인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네, 네. 뭐 이제 수사 기소 분리가 되다 보니까 수사가 뭐 지연된다거나 네, 이런 네. 얘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그 일부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수사 기소 분리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네. 그런데 현 시점에 한국의 검찰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서민 피해라거나 민생 범죄 등등에 있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동의 못할 겁니다. 그러면서 왜 끝까지 수사권을 고집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경찰의 수사권 넘기면 검찰에 갖고 있던 수사 능력이 이제 없어진다라고 우려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를 하게 되면 검찰 내에 있는 수사 인력은 경찰 쪽, 특히 정확히는 경찰보다는 그 수사청이 따로 만들어지니까요. 중수청으로 이동을 하면 됩니다. 그 문제는 없다. 예, 공무원 아닙니까? 예. 그러면 검찰에 있는 수사 인력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수사를 하면 됩니다. 근데 검찰은 수사와 기소라는 권한을 동시에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수사권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수사권의 소속을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새로운 조직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검찰은 그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그다음에 받아서 기소하는 역할 이렇게 나누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수사권 자체의 총량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네. 자 이제 검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이른바 이제 전주로 분류됐던 손모 씨 주가 조작 방조 혐의 네. 일종의 이제 시세 조정 이런 건데 1심에서는 이제 무죄였었는데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 서울고법에서.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할까요? 통상적인 검찰의 그 수사 규칙에 따르게 되면 김건희 씨를 소환 조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번에 내렸던 2심 판결을 잘 보시면 1심 때는 검찰이 그 전주 손모 씨를 네. 방조죄로 기소를 안 했습니다. 그렇죠. 안 했는데 그 서울고등법원이 쭉 재판을 진행하다가 예. 왜 이 사람을 방조죄로 그 기소를 안 했냐라고 네. 묻습니다. 오히려. 네. 물으니까 어쩔 수 없이 검찰이 방조죄를 넣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죄가 나왔잖아요. 유죄가 난 거죠. 그 방조범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전주입니다. 네. 전주고 돈을 대준 사람인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 이번에 유죄 판결이 난 방조죄로 유죄 판결 난 손모 씨의 행위 양태는 네. 김건희 씨와 거의 유사합니다. 네.
그럼 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똑같이 해야 되는 거죠. 아,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인데 네. 저희 생각으로는 수사팀은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새로 검찰총장이 된 사람 심우정 후보가 예. 어떻게 할지는 두고 봐야겠죠. 네. 자, 이제 검찰이 계속 이제 이슈에 오르는데 물론 이제 시민단체 고발이긴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수사가 요새 이제 쟁점이잖아요. 예예. 지금 이제 피의자로 문 전 대통령이 적시를 했고 또 이제 김정숙 여사 5천만 원 친구를 통한 송금 예예. 이거는 이제 그 본류는 아닌데 또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예예. 그래서 이게 국면 전환용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고 또 이제 검찰 얘기는 이게 검찰이 응당해야 되는 거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는데요. 예. 이 수사를 지금 3년째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3년째 수많은 사람을 불렀고 수많은 사람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이게 문제가 된다면 벌써 기소를 했어야 됩니다. 네. 왜 이 시점에 갑자기 피의자로 문재인 대통령을 적시를 하고 언론에 흘리고 또 김정숙 여사 같은 온갖 그 관련 사안들을 부스러기를 흘리고 있거든요. 저는 최근에 이제 윤석열, 김건희 씨의 각종 비리 혐의가 나오니까 저는 물타기, 맞불 놓기라고 보고요. 특히 추석 연휴 전에 시작한 거 아닙니까? 추석 민심에서 사람들이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만 비난을 할까봐 다른 어떤 그 비난거리를 던져줬다고 보고 있고요. 내용적으로 더 이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기 외에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전 사위가 취업을 해서 받은 월급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받은 거와 똑같아서 뇌물이다 이런 네. 논리인데 전 도저히 동의가 사실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사위를 취업해달라고 부탁했다거나 지시했다거나 알선했다거나 이런 경우는 모르겠지만 그런 증거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이상직 전 의원이 운영하던 회사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대가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추측만 남발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5천만 원 같은 경우도 이제 언론에 조금 나오고 네. 있습니다만은 네. 송금한 건 사실인데 당시 그 시점에 워낙 극우 유튜버들이 소란 피우고 협박하고 하니까 아는 분을 불러가지고 나 대신 딸에게 송금해줘라고 해서 송금했고 송금 기록에 본인 이름을 적었지 않습니까? 적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어떻게 숨기는 돈이고 친구분 이름하고 뒤에 이제 김정숙 같이 이렇게. 적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걸 몰래 송금을 하려면 그렇게 송금을 안 하죠. 그런데 그 돈을 현금으로 그냥 줘서 우리 딸한테 갖다 줘 그러면 기록이 안 남잖아요. 네네. 근데 기록이 남도록 본인의 이름을 적으라고 요구를 해서 그 이름이 적히도록 송금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범죄일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예. 같은데요. 얼마 전에 이제 그 갤럽에서 차기 예. 대통령감을 묻는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중앙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26%, 한동훈 대표 14%, 조국 대표 5%. 그 뒤로 이제 이준석, 뭐 김문수, 오세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전문가들 얘기 들으면 보통 5% 넘으면 실체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제 예. 문재인 전 대통령도 처음에 아마 5%가 6% 나왔다고 해요. 네,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신생정당에 게다가 초선 국회의원에게 과분한 그 평가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님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저는 경륜도 부족하고 아직 능력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새로운 정당이 그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목표 정책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해주신 게 있고 그 공감이 한국갤럽조사에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뭐 대권 후보라고 얘기할 만한 정도의 능력과 자질은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안 드렸는데 아까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이제 행보와 관련해서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이 문제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도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 법적으로 보게 되면 예. 만약에 김건희 씨란 이름을 지우고 뭐 감녀라고 합시다. 예. 감녀라고 생각하고 감녀가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행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서류를
윤석열이라는 검사 앞에 놓았을 때 그 윤석열 검사는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죠. 대통령이 아니라 남편이 아니라 네, 내가 검사였다면 어떻게 처리할까? 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봐라 네, 이렇게 그게 조언을 주신 겁니다. 그게 공정과 상식이라고 네. 봅니다.